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 이제 14일 우리가 3시간씩 했으니까 이제 42시간째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테두리가 안 됐네요. 그렇죠? 측에서 윤곽이 자동으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6번째 슬라이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에 도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적당한 위치를 잡고 드래그 할게요. 이쯤 글자 있죠? 이자라는 글자에 이 정도로 맞물리게 해서 그랬고요. 두 번째 거는 얘를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했고요. 회전을 시키면 되겠죠? 네, 이렇게 회전을 시켰고 거기에 맞춰서 아래쪽, 위쪽을 맞춰주면 되겠네요. 안내선이 나오죠? 안내선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해 줬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모양 따겠습니다. 클릭 드래그로 만들어서 위로 좀 올려야겠어요. Alt 누르면 이렇게 색깔도 나타내주고 이번엔 그냥 사각형이네요. 그죠? 그냥 사각형으로 드래그 해주고 점선인 경우에는 얘는 검정으로 해서 대시를 긴파선 그 다음에 색상은 좀 밝은 계열로 그 다음에 육각형이죠. 육각형 선택해서 여기 부분 위쪽에 나타내 주고요. 오각형이네요. 밑에 왼쪽과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좌우 대칭시켜서 오른쪽에도 나타내 주겠습니다. 조금 작게 이렇게요.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좀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맞춰놨습니다. 색깔 부분이야.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여기 부분을 다 잡아서 홈에 궁서 18이네요. 궁서 18. 글자 색깔 검정. 내용 입력할게요. 맞죠? 가맹 계약. 얘는 좀 어두운 것으로 해서 흰색을 집어넣을 겁니다. 모양의 색은 좀 어두운 것으로 처리해서 가맹 본부. 자, 밑에 물품 판촉. 자, 이제 삽입에 스마트 아트 들어가서 이 모양은 여기 있네요. 떨어져 있는 것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붙어 있는 걸 써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홈에서 궁서 18. 그런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 한 가지 계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눌러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삼천 경사와 광택 처리네요.
경사와 광택 처리. 자, 그러니까 경사와 예, 경사로 나타내주고 글자 색깔은 검정입니다. 내용을 쓰죠. 지역, 본부, 아래쪽 방향키, 마스터, 지역, 쉬프트 엔터, 개발. 크기 조정할게요. 해당 위치에 넣어 줬습니다. 얘를 좀 더 크게 해서요. 얘를 좀 더 아래로 내려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밑에 거 하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다시 들어간 다음에 오른쪽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거죠, 이거. 이걸로 해서 확인을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홈에 들어가서 공서 18로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에 이게 없죠?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 바 누르세요.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프랜차이즈 아래쪽 방향키 가맹비 로열티 가맹비 오른쪽 클릭 사전에 추가 다 됐고요. 전체를 선택할 겁니다.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 적당한 걸 하나 집어넣고요. 한 가지 계열색으로 넣어줄까요? 좀 다른 색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광택 처리해서 클릭 드래그로 줄여주고 위치 잡겠습니다. 상하를 좀 줄여주고 좌우를 좀 키워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완성했고요. 예, 다 잡아서 오른쪽 클릭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룹화의 그룹. 자, 보면은 날아오기 오른쪽에서라고 되어 있네요. 1번 애니메이션 눌러서 날아오기 효과는 오른쪽에서 아이고 오른쪽에서죠. 오른쪽에서. 예, 이걸로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해보죠. 자, 첫 번째 모양 이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거랑 뭐 동일한 내용인데 이런 모양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경우에는 안 되겠죠. 무엇으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길게 하고 얘도 좀 길게 해서 이거를 좀 내려줄까요? 이렇게. 끝에가 화살표가 여기 좀 완만한 선이 되고 싶으면은 다시 살짝 올릴게요. 이걸 좀 이게 들어가주고 얘도 들어가주게 하면 돼요. 얘가 좀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좀 완만한 선이 되게 맞췄고요. 이걸 두께는 얘로 조절하겠습니다. 얘가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가 얘보다는 얘가 내려가는 게 낫겠네. 그렇죠? 이렇게 내려가게 해서 아까랑 맞죠? 그래서 위치를 잡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도. 해줬고요. 뒤에 거 항상 뒤에 거 먼저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것도 여기 보면 순서도에 보면 하나짜리가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3개짜리도 있고 하나짜리도 있어요. 하나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로 크기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요거죠. 요 모양은 요거고 클릭 드래그로 적당하게 하나 자,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좌우 만들어 놓고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은 전혀 관계 없어요. 글자 쓸 때. 자, 얘와 얘는 색깔 좀 연한 색으로. 요거를 좀 더. 그다음에 연결선이 있어야겠죠. 화살표가 있는 거로 해서 여기서부터 드래그로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윤곽은 검정이고요. 그다음에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 2와 4분의 1. 자,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맞으면 되고요. 얘와 얘 밑으로 좀 내릴게요. 화살표도 같이 내려옵니다.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쪽이 잘려져 있는 건 이건데 얘는 만든 다음에 상하대칭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얘네들은 잡아서 좀 오른쪽으로 좀 더 보내고 이것도 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예. 좀 더 붙일까요? 자, 이제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이 안에다 클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깥에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서 18포인트 가맹 전주 자, 이를 드래그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먼저 넣어야죠. 맨 뒤에 있는 거니까. 자,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 별 및 현수막에서 8개짜리 별로 잡아줬습니다. 요거죠. 순서도에 있는 자, 선택해줬고요. 적당한 색깔로 자, 밑에 육각형, 육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 그 다음 육각형 회전 위치 두께 회전 조금만 더요. 적당한 색깔 자, 이제 다 잡습니다. 아이고, 이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안 돼요.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일 때만 클릭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래서 홈에서 궁서에 글자 크기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색깔 검정. 자, 이제 내용 쓰겠습니다. 자, 영역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그룹화에 그룹.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봐야죠.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아오기 오른쪽에서라고 돼 아니죠. 이건 나타내기라고 돼 있죠. 나타내기. 간혹 나타내기 말고 브라인드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타내기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근데 브라인드라는 말이 나온다면 여기 새 추가 나타내기 효과라는 걸 눌러요. 그럼 여기 브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 브라인드가 어느 쪽 브라인드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 봤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하고 나서 전환이라는 게 있었죠. 전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들을 이용한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전환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만들어졌으면 얘네들에 대한 시간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각각의.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 저기 이게 이제 얘네들이 바뀌는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누를 때 이런 효과에 대한 닦아낼 때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닦아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적용해도 되고요. 얼만큼 지난 이 시간 정도 또 얘네들 소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닦아내기인데 닦아내기 뭐 슥슥 소리가 나겠죠. 바람 가르는 소리 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부서지는 거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겠죠. 와장창이니까 뭐 폭발 네, 폭발 정도. 그다음에는 블라인드니까 전압 여기서는 확대 축소는 푸시 그리고 마지막 날아오기는 흡입기 정도 해서 나타나서 자 이렇게 해서 F5를 딱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소리 이렇게 또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뭐 다이나믹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죠. 소리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얘네들은 이제 하나로 돼 있으니까 하나로 날라왔죠. 이걸 한번 그룹을 깨볼게요. 그룹화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룹화 해제가 됐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들어갔을 때 지금 없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날아오기를 해서 효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 볼까요? 우선 이 상태에서 현재에서 미리 보기 눌러볼게요. 얘를 하나 날라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 요거는 다 잡고 클릭할 때 시작. 이거는 날아오기를 클릭할 때마다 애니메이션 순서 뭐 관계없고요. 그럼 번호가 다 매겨졌죠 지금.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날아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F5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됐습니다. 스페이스. 그죠? 클릭하면 나왔죠.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 중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래네요.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뭘 했죠? 새 슬라이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엔요.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했습니다. 뭐로요? A4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죠? 보기였죠.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왔어요. 자, 위에 보면 메인이 있고요. 서브가 두 개 있는데 두 번째 거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을 이렇게 테두리에서 하는 거예요. 테두리에서 상단 위로 맞춰요. 오른쪽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위로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홈에 가서 글자체 바꿨죠? 만약에 이게 뭐
굴림이라면 굴림이라고 한 다음에 얘는 거의 40이에요. 거의 40. 그리고 가로, 세로 가운데를 설정하고 그리고 굵게 뭐 굵게 돼 있든 안 돼 있든 그건 문제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색깔은 흰색으로 했습니다. 이게 흰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그리고 뒤에다가 어떤 모양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모양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대충 정하면 돼요. 단 윤곽이 없죠. 이런 것들 잘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삽입에 도형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면 이런 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클릭 드래그로 맞췄을 때 이건 좌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눌러서 당겼다는 거죠. 또 하나 얘는 글씨가 흰색이기 때문에 얘는 좀 어두운 색 계열로 가야 맞습니다. 어두운 색 계열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었던 게 뭐예요? 페이지 번호 당연히 홈에서 검정으로 나타내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서 그림에 들어갔을 때 자, 1번, 2번, 로고 1, 2번은 많이 써요. 로고 3번도 씁니다. 로고 3번에서는 이 분홍을 없애는 걸 써요. 색에 들어갔을 때 투명한 색으로 분홍을 없애는 걸 씁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거의 왼쪽에 들어가는데 자 얘가 오른쪽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 번호와 어때요? 겹치죠? 그럼 이 페이지 번호가 가운데로 오겠죠. 가운데나 왼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왼쪽으로 왔다면 얘는 지워버리세요. 이건 날짜 지워버리고 얘를 이렇게 맞춰요. 왼쪽으로 가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당연히 페이지 번호는 왼쪽으로 치우쳐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오른쪽에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말아요. 경우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고 엔터. 밑에 클릭했다. 여기든 밑에든 관계없어요. 자, 엔터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타내주고 삽입에 머리글 바닥글 들어가서 그렇죠.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않음. 이걸 모두 적용해야겠죠. 현재 페이지만 적용하게 되면 여기는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모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내용 잘 써주고요.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뭐였죠? 도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어떠한 도형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도형에 이미지를 집어넣겠죠.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그림이 뭐가 됐던 간에 그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그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림 서식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페인트 통에 들어가서 채우기 들어가서 여기를 5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윤곽은 어땠죠? 도형 윤곽은 이거는 윤곽으로 가면 안 되고 효과의 가장자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포인트 정도. 이게 몇 포인트라고 문제에 나오니까요. 그 포인트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똑같은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림에서 해당하는 똑같은 로고가 들어가고 색에 들어가서는 설정해줘야 하고 이게 어느 쪽에 올 줄 몰라요. 그 다음에 텍스트 집어넣을 때 클릭을 먼저 해줘요. 그럼 이 글씨에 대한 글씨체가 있을 거예요. 글씨체와 굵게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서다. 공서에 굵게만 적용하고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테두리를 클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요. 이 텍스트에서 쉐이프 형식에 갔을 때 이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변형. 변형이 뭔지 몰라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나타내 주고요. 크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변화는 끝났고 반사에 가서 반사를 해주는데 자, 전체 반사를 예를 들어 해줬어요. 해줬다면 이 사이가 떨어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사 옵션에 가서 이 간격 이게 옵션이에요. 여기가
5다 또는 10이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요 사이가 떨어지는 간격.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도형. 그림 들어가죠. 그림 들어가는 것만 하나 처리해 볼게요. 삽입에 그림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는 모양을 보세요. 1번, 4번하고 5번 중에서 나와요. 4번하고 5번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삽입해주고 자르기가 있죠. 자르기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만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치에 갖다 놔주고. 그렇죠? 여기는 끝에가 깨끗한데 끝에가 좀 깨끗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자르기에서 여기도 줄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깨끗하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 같은 걸 만들 때 가능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양을 만들어서 두 개의 모양을 만들어서 가져올 거예요. 이게 화살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형태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곽 없어요. 윤곽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형을 한번 잡아보고 뭐 그 도형이 물방울이다. 도형 잡아줘서 색깔만 이게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곽 없는 거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부분이 혹시 남았다면 요거죠? 나오지 않게 조금만 더 깔끔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텍스트까지 우리가 집어넣어서 나타내 줄 건데 클릭하고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굴림이다 라고 한다면 굴림이라고 해주고 뭐 얘가 24다 24로 해주고 써줍니다. 얘도 위치를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빨간색 밑줄이 나온 것은 오른쪽 클릭해서 사전의 추가를 나타내 주면 되고요. 자, 간단하게 1. 얘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게 굴림의 글자 24. 자, 잡고 나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때는 어떻게 했죠? 가운데는 대충 놔라 라고 했어요. 맨 끝에 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맞아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는 요 앞에 것만 잡아서 정렬해서 맞춤해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또 이거 쉬프트 눌러서 얘네들도 잡고 똑같습니다. 정렬해서 맞춤해서 세로 간격 동일하게. 글씨도 마찬가지죠. 쉬프트 눌러서 글씨를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여러분들이 좀 능숙해졌다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에서 두 번째 거와 첫 번째 거 간격만 일정하게 맞추세요. 이렇게 딱 맞춰놓고 그 다음부터 내릴 때 위아래 간격이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요거대로 놓는 거예요. 요거대로 놓고 또 요거대로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거에 맞춰서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이 잘 맡길 텐데 잘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텍스트 입력하는 거는 첫 번째는 항상 굵어야 되고요. 그렇죠? 글머리 끼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간격 줄이는 거는 이 눈금자가 안 나올 땐 보기에서 여기 눈금자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눈금자를 체크해 주면 되고 요 네모가 아니에요. 요 삼각형 네모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을 클릭 드래그로 여기 간격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홈에서 글자체가 아닌 첫 번째 건 24고요. 굵게 24. 조금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하고 탭함. 아이고 이거 하나 안 했죠. 뭘 안 했죠? 그렇죠. 줄간격. 줄간격 1.5라는 거 잊지 말고
자, 엔터 쳤습니다. 탭 한번 눌렀어요. 그 다음에 굵기를 꼭 해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해서 글머리 끼워 바꿔주세요. V체크라고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 간격이 떨어뜨리고 싶다. 사각형 위에 있는 삼각형을 살짝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치는 겁니다. 다음 줄에도 글머리 기호가 나오면 그냥 엔터. 다음 줄에 글머리 기호가 나오지 않으면 쉬프트 엔터. 이건 다 할 수 있겠죠? 동영상이 중요한데 동영상에서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 나왔을 때 크기 조절한 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 재생에 들어갔을 때 이 반복 재생과 이게 자동 실행인지 클릭할 때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4번은 뭐죠? 표슬라이드예요. 표슬라이드에서는 행과 열을 나타내서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진 않겠죠. 다시 예를 들어 열은 3개고 뭐 행이 뭐 5개다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을 체크 해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강조 뭐 2번이다. 그럼 2번을 선택해 주면 돼요. 홈에 가서 글자체 바꾸는 거죠. 글자 뭐 굴림이다, 뭐 도둠이다. 가운데 정렬이 중요하고요. 얘도 텍스트 맞춤 또한 중간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왼쪽 오른쪽 공간 조절해서 오른쪽이 아니죠. 왼쪽과 위쪽이죠. 공간 조절해 주면 되고요. 합칠 때 2개 잡고 여기도 합쳐야 된다. 오른쪽 클릭해서 셀 병합하는 거. 3개 닫아 오른쪽 클릭.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여기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병합하는 것과 또는 얘는 2가지로 나눠졌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셀 분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이 뭐 3개다. 3개다. 다시 원상복귀도 가능할 겁니다. 왼쪽은 뭐예요? 그라데이션을 집어넣는 거고 위에는 2개의 도형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5번 슬라이드는 이제 차트인데요. 차트를 클릭해 주는 거죠. 자, 해당하는 차트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죠. 자,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로 막대가 거의 대부분 나와요.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엑셀이 뜹니다. 거의 4번, 5번 행은 나오는 일이 없어요. 삭제해버리고요. 이 2가지 계열을 가지고서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뭐가 돼야 돼요? 행렬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가 X되는 순간 행렬 전환은 나타나지 않아요. 행렬 전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디자인에 서식에 여기 차트 디자인 갔을 때 안 나타나죠? 그랬을 때는 데이터 편집을 눌러요. 다시 나타납니다. 얘가 나타났을 때 행렬 전환이 가능한 거죠.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행렬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서식인데 물론 홈에 가서 글자체 바꾸는 거 당연한 겁니다. 도형 채우기는 기본적으로 다 노랑으로 돼 있고요. 윤곽은 요겁니다. 검정으로 돼 있어요. 그림 영역은 전부 다 그렇죠. 흰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차트 제목 마찬가지예요. 흰색으로 돼 있고요. 윤곽 검정으로 돼 있어요. 여긴 하나 더 뭐가 들어가요? 그림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림자가. 그리고 홈에 가서 글자체 바꾸는데 차트 제목의 글자를 먼저 바꾸지 마세요. 전체가 잡혔을 때 이때 차트 전체에 대한 글꼴을 먼저 해주고 나서 굵게 해주고 거의 이건 뭐 12나 11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건 굵으면 안 돼요. 전체는. 차트 제목만 선택해서 얘가 이제 굵고 얘는 한 22 정도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디자인에 가서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 할게요. 차트 요소에서 범위는 없어요. 범위는 없고요. 뭐가 있냐면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범위에 표지 포함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이 막대에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얘가 이제 빨간색의 계열이다. 빨간색을 표식이 있는 거로 바꿔주고 체크해 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 얘네들의 색깔 중요합니다.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은 50%.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눈금선은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표식을 선택하고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데이터 계열에서 얘가 사각형일 수도 있고 이 페인트 통을 눌러서 표식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 표식 옵션에서 기본으로 어떤 것으로 표현됐는지 다이아몬드인지 사각형인지 세모인지 뭔지 모르죠. 아니, 이거 10 정도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레이블은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다 들었으면 이 상태에서 하면 되고요. 막대, 이 막대에서만 있다. 하나만 선택하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에 어디든 넣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막대가 아니라 이 표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고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하나만 선택하면 거기에만 들어가겠죠. 왼쪽에 있는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 축소식에 들어갔을 때 이 단위를 얼마씩 할 거냐? 1씩 할 거냐? 아니면 2씩 할 거냐?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도형은 사위에 도형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6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얘는 기본적으로 필요 없고요. 그죠? 도형 자체 내에서 어떤 도형을 먼저 뒤쪽 배경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항상 도형은 뒤쪽 배경의 도형을 먼저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 먼저 해라? 삽입의 슬라이드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해줘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얘 먼저 하지 말고 필요한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도형들을 먼저 갖춰 놓으세요. 갖춰 놓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스마트 아트를 넣어주는 거죠. 이게 어떤 스마트 아트가 되든 간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고 이에 대한 홈에 들어가서 글꼴들이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글꼴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색상 정도 아무거나 넣어주고 거기에 맞는 얘가 있을 거예요. 경사, 만화, 그 다음에 광택 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곳에 놔주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다 잡은 상태 할 때 드래그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일 때 클릭 드래그를 하고 그룹을 먼저 줘주는 거예요. 그룹. 그런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뭐 나타내기. 효과 옵션이 나타내기는 없죠.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도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하려면 이 파워포인트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도형에서 이 도형들이 어디에 박혀 있으며 또 이 화살표 중에서 블록 화살표 중에서 얘가 어떠한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상태에서 얘를 위로 올리고 얘를 잡아 당기면 밑에 거죠. 잡아 당기면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겠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긴 것만은 없잖아요. 이걸 응용해서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자, 전반적인 파워포인트에 대한 설명들을 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 말고도 전환이나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 잘 하셨으니까 영상 확인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백성문화대학교 ITQ 엑셀 파워포인트 실무 엑셀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